11시가 넘자 새빨간 조명이 켜지고 호객 행위를 하는 여성들이 나타납니다. 근처의 한 초등학교는 50여 미터 거리에 유흥업소가 즐비합니다. 학교 앞을 지나다니기도 좀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한 곳이지만 사방은 술병으로 가득합니다. 단속반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기도 합니다. 부담 못한 학부모들은 업소를 돌면서 단속 안내문을 붙이고 공개 퇴출 운동도 벌입니다. 학교 주변 유해업소를 이용하지 맙시다. 들어줍시다. 우리 주변의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구정 포커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흔히 찻집이라고 불리는 퇴폐업소,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를 강북구가 전국 최초로 모두 근절했다는 소식 살펴볼 텐데요. 자세한 이야기 김윤종 주무관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강북구 유양경 개선 업무를 맡고 있는 김윤종입니다. 네, 앞서 영상에서도 잠깐 봤는데요. 그동안 영업을 하고 있었던 유해업소가 대략 몇 개나 되는 건가요? 학교 주변과 통학로에 모두 180개의 업소가 있었는데요. 올해 7월 마지막 가게가 문을 닫아 지금은 한 곳도 없습니다. 네, 180개 듣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수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단 한 곳도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대단한 게 전국 최초의 성과입니다. 그런데 뒤집어 생각을 해보면요. 그만큼 유해업소를 몰아내는 게 쉽지 않다. 매우 어렵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원칙적으로 학교 주변 200m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고 해서 유흥업소가 발을 붙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 주변 통학로와 주택가 골목길은 역세권이나 상가 밀집 지역에 비해 임차료가 저렴한데요. 일부 업주들이 바로 이 점을 노리고 불법 편법 영업을 하면서 주거환경을 해치고 학생들의 교육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거죠. 네, 아무래도 불건전한 업소다 보니까 교육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이런 업소는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한 뒤 여성 적대원을 고용해 술을 팔고 또 성매매 같은 불법 퇴폐 영업을 하는데요. 주로 선정적인 외형이나 간판, 붉은 네온사인 등을 치장하고 있어 즉 빨간집이라고 불립니다. 등록 신고도 허위, 거짓이고 그리고 불법으로 접객원까지 고용했으면 단속 대상 아닌가요? 단속 대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적객 종업원이 함께 착석해 술을 마시거나 성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적발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또 힘들게 적발해도 같은 일행이다, 연인관계다 이렇게 발뺌하고 또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업주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점도 큰 걸림돌이죠. 다음 영상을 보시면 심하게 저항하는 업주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컵을 깨면서 위협을 하거나 심지어 물리적인 폭행을 행사해 단속 직원이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내 말빨 내놔 주신다는데. 네, 방금 보신 영상은 구청에서 직접 촬영을 한 영상인 거죠. 네, 이렇게 영상을 직접 보니까 무섭기까지 한데요. 이렇게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제로화, 이 어려운 걸 해냈단 말이죠. 그렇다면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비결이라고 하면 민, 관, 경 이렇게 지역사회가 협력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유해업소는 소수의 단골 손님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내에 일정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단속은 미봉책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시작된 게 범구민운동인데요. 지역사회가 함께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보자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네, 범구민운동, 참다 못한 이 주민들이 앞장서서 팔을 걷고 나섰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네, 먼저 2015년 1월 강북구와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강북경찰서 3개 기관이 모여 유해업소 제로화에 공동으로 합의했고 2월과 4월에는 동추진협의회와 범구민운동 추진협의회가 잇따라 꾸려졌습니다. 5월에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주민까지 1200명이 참여한 대규모 발대식이 열렸는데요. 무엇보다 단발성이나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 캠페인을 펼치면서 주민들의 공감과 동참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학생, 학부모, 주민 이 모두의 열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여기에 관계기관의 노력이 더해졌다고요. 네, 우선 우리 강북구에서 유해업소를 전담하는 유해환경 개선 TF팀을 신설하고 유관기관의 단속 경험자들을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매주 한 차례 이상 야간 단속을 실시했는데요. 그 횟수가 대략 300일에 이르고 전체 단속 횟수는 5,000회가 넘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함께하는 민관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소개 영상에도 봤었는데요. 업소에서도 그냥 물러서지는 않았을 텐데요. 어떻게 설득을 하셨나요? 단속이나 캠페인으로 지역사회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방법과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전략을 세웠어요. 먼저 직접 단속하는 입장에서 실효성 확보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법령 개정을 건의했고요. 다음으로 유해업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갈등을 중재하려고 노력했는데요. 이런 발상의 전환도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두 가지 전략 중에 저는 이 유해업소 입장에서 이해하고 또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은데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여기 업주들도 생업이거든요. 다른 일자리나 기술이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단속을 해도 잠시 폐업했다가 다시 개업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업소를 3년에 걸쳐 일일이 방문해 업종 전환을 유도하고 그 과정에서 상담이나 일자리 알선 같은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제시했죠. 네, 이렇게 다양한 지원책 덕분에 제로와 달성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분들 보통 세입자니까 건물 소유주의 의지도 강하게 작용을 했을 것 같아요. 전체 유해업소 180곳 가운데 대략 4분의 1에 해당하는 44곳이 건물주를 설득해 폐업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유해업소와 건물주가 퇴거에 따른 시설물 원산복구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요. 저희들이 직접 찾아가서 중재도 하고 시설물 철거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서 조금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네, 저는 가장 궁금한 게 그 유해업소가 있던 자리,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참 궁금합니다. 전후 비교 사진을 보면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편의점이나 옷가게, 약국, 커피 전문점까지 다양한 형태의 업종으로 전환되면서 동네 분위기가 확 바뀐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주변 상인이나 주민들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는데요.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전에는 유해업소가 있어서 장사의 지장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지고 나선 손님들도 좋아하시고 저희들도 너무 좋습니다. 이제 아이 키우는 부모로서 이게 없어졌다 그러니까 정말 안심하고 아이들을 내보낼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고 안전하게 아이들을 등교시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유해업소들 앞을 지날 때마다 좀 무섭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같이 가거나 아니면 돌아서 가거나 그랬었는데 다 없어져서 너무 다행이에요. 네, 구민들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데요. 주무관님, 유해업소 제로와 가장 힘든 그 첫 발을 내디뎠는데 앞으로 남은 과제도 참 많을 것 같아요. 앞으로의 과제와 또 함께 마지막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유해업소 제로화는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정책이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강북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들 불법 퇴폐형 업장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바랍니다. 네, 김윤중 주무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것, 올바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전국 최초로 학교 주변의 유해업소 제로화를 이끌어낸 강북구와 또 강북구 주민들에게 힘찬 응원의 박수를 보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